지난 한 주의 주요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 관련 보도가 많았던 소식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독도 해상에 소방 헬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밤 11시 26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응급 환자와 구조대원 등 7명을 태운 소방 헬기가 독도 인근 해상에 추락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함정과 잠수사 등이 투입돼서 이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실종자 3명이 발견되기는 했습니다만 이후에 수색 상황 진척이 더뎌서 가족들이 애를 태웠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지역의 열악한 응급 구조 체계가 드러났고 또 헬기들도 야간에는 야간 비행이 안 되는 기종들이 많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일보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권역을 담당하는 경북 지역의 응급구조체계 보강이 절실하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북소방본부가 동해안 특수구조대를 오는 2021년까지 포항에 세울 계획이고 또 울릉도에 항공대를 상시 배치하는 방안도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 수백억 원 이상이 드는데 충당하기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독도에서 이 착륙하는 영상을 보도한, 메인 뉴스로 보도한 KBS 보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KBS 보도 내용 짧게 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방 헬기의 마지막 비행 영상입니다. 강규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KBS는 장비 점검차 독도에 들어가 있던 직원이 이례적으로 늦은 밤에 헬기가 착륙하는 것을 보고 촬영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도 경비대 관계자가 이 보도 이후에 헬기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찍은 영상을 좀 제공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KBS에서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네. 그래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KBS가 영상을 해경에 제출했고 그다음에 공개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건 어떤 유가족들의 요구는 뭔가요? 네, 일단 유가족들은 영상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편집된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원본인지 이 네. 진위 여부를 좀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때문에 KBS 사장이 대구까지 왔었지 않습니까? 네, KBS 측은 영상 3개 중에 2개만 제공하고 1개를 누락시킨 건 그 직원의 단순한 실수였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해경은 그 휴대전화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집된 건지 이런 여부를 확인을 할 방침입니다. 언론 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은 이번 사건이 저널리즘 윤리와 연결이 돼서 KBS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군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송 없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지만 반발도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소음법은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해서 5년마다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 내용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 영향을 낮추기 위해서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이나 사격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 영향도와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구 등 전국 15개 지역 주민들은 3년마다 민사소송을 반복을 해서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변호사 수임료 관련한 문제도 심심치 않게 불거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련법 제정을 요구해왔던 지자체 협의회가 환영한다는 성명서 같은 것도 냈는데 네. 이에 반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지요? 그렇습니다. 매일신문 보도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악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실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요구했던 특별 법안과 달리 보상 금액이 10년 전에 확정된 액수보다 적고요. 네. 그리고 현재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20% 정도 네. 낮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부동산 행위에도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을 저해한다, 이런 주민들의 반발을 실었습니다. 네. 소음 피해 주민들은 관련법 제정을 정말 오랜 기간 바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결국 이런 우려 또한 정부가 불식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도서 정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도서 정가제가 웹툰이나 웹소설에 적용이 되면 무료 보기 서비스가 사라질 것이란 이런 우려가 국민청원을 늘어나게 한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팩트인지 신문 기사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입니다. 책값 할인 폭을 규제하는 도서 정가제가 웹툰과 웹소설에도 본격 적용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도서 정가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를 신고하겠다 이런 공문을 관련 업계에 보내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를 두고 업계와 소비자들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출판돼서 유통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얼핏 듣기에도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됩니까? 관련 보도들 많았는데 이 팩트 체크를 한 중앙일보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단 도서 정가제와 무료 보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도서 정가제는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 식별번호가 있습니다. ISBN이라고 하는데요. 무료로 연재되는 이런 웹툰이나 웹소설은 ISBN이 없어서 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연재가 완료돼서 전자책으로 나온 웹툰이나 웹소설은 ISBN이 있긴 한데 무료 보기는 판매가 아니라 대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서 정가제가 적용이 안 될 거다. 이런 입장이라는 정부의 말을 실었습니다. 이번에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은 데다 도서 정가제 일몰 시한이 내년 11월입니다. 그래서 도서 정가제로 동네 서점이 살았냐 죽었냐, 책값이 비싸져서 독서가 늘었냐 안 늘었냐 이런 도서 정가제 자체 효용에 대한 기사들이 많았거든요. 네. 일몰 시한도 다가온 만큼 유지냐 폐지냐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제도 때문에 꼭 그렇다고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 주위에서 서점 찾아보기는 참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가 전국에서 꼴찌로나마 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학년별 차별 등 관련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내년에 대구 지역 고등학교 1학년은 무상교육과 급식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을 둘 다 내야 되고요. 네. 2학년은 무상교육은 대상, 무상급식은 대상이 아니어서 급식비는 내야 됩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은 무상교육, 무상급식 적용이 돼서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네. 고교 급식은 이번에 고3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할 때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중1부터 시작한다고 대구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중학교 3학년은 올해 급식비와 교육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중학교를 다닐 때. 그런데 내년에 고1로 진학을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을 내게 됩니다. 네네네. 무상교육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제외된 거는 그 국회 초등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나타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런 학년별 차별 부분은 대구, 경북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우리 경우에 거의 일주일 만에 여론에 등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이 제도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발표를 하는 과정,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잡음이 좀 있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의 의회 패싱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상급식에 대구시장, 교육감 그리고 시의회 의장이 합의를 했고 같이 발표회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예산 분담 비율까지 확정해서 발표를 했지만 정작 그 대구시의회에서 관련 상임이나 예결특위 논의는 없었습니다. 의장단 논의만 거쳤다고 하거든요. 의원들 대부분 연수 중이라 대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해서 무상급식은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시의회 역할, 정책의 정당성을 따지고 절차 집행부를 견제해야 될 의회 역할에 맞게 논의가 됐냐 이런 부분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해야 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구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해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모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대구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평가해 주신다면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대구 경북의 무상급식 시행이 그야말로 험난했다고 보여지는데요. 2010년 그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이슈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에 대구에서 친환경 그 의무급식 도입을 위해서 주민 발의 조례로 대구 시민 32,169명의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를 시의회에서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단식까지 하면서 무상급식 도입을 주장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제 무효가 됐고요. 그러다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슈화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우동기 당시 교육감하고 권영윤 시장이 2년간 이 재정 분담 문제를 놓고 핑퐁 게임을 하다가 네. 2017년에 와서야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또 2018년에 1학년에서 3학년, 그래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되었고요. 또 2018년에는 또 2019년 그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네. 그 대구시와 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여론의 물면을 맞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고요.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과 똑같은 현상이 좀 재현되었죠. 그 결과 이제 대구시하고 경북도는 그 내년부터 고3부터 이제 무상급식을 실시해서 2022년까지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걸로 했으니까요. 그 기간이 한 9년에 걸쳐서 이런 무상급식 논쟁이 우리 지역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지금 앞으로 실시하게 되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무상급식을 비교한다면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 그 2018년, 2019년에 거쳐서 대부분의 지역은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 서울, 부산, 대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하는 곳이 있고 또 고3부터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막차를 대구 경북이 원래 내년부터 고3부터 하는 걸로 네. 지금 막차를 탔으니까요. 이제 드디어 이제 대구도 무상급식 불모지 지역에서 좀 탈출했다 이래 보이시면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무상교육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이제 시대가 열리고 그다음에 급식도 실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1차적인 사각지대는 내년부터 그 고3이 이제 시행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여전히 선별급식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교육청의 경우에 그 중위소득 104% 이하 계층 한 34%가 이제 무상급식을 받게 돼요. 네. 그렇게 된다면 고등학교 고1, 고2는 66%는 똑같이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 학교 내 차별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고3, 고2가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뭐 등록금이라든지 학습에 관련된 어떤 입학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대략 한 160만 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무상급식도 이제 내년 고3이 되니까 고3의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게 되고 고2는 무상교육, 고1은 그야말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배제되는 이런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어서 그야말로 내년 고1이 되는 학생들은 이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낙동강 오리알이 된 그런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무상급식 정책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의회 의장단 내부에서의 논의만 거치고 또 다른 절차적인 과정은 뭐 소홀히 했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시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그 심의 의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의회에서 이 무상급식 관련된 과정에 충분한 토론을 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의원들이 또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덜렁 합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소위 이제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만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간연히 그 대구시가 돈 없다면서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 했을 때 그 시민사회 언론의 문매를 맞게 됐는데 그 전까지 의회에서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떤 논의도 좀 진척된 것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의회에서 과연 무상급식을 할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측면도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앞서 얘기했듯이 좀 변수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하게 되니까요. 또 중학교 3학년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사각지대가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 이런 변수가 생긴 만큼 처음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하는 부분을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막상 정책은 통과됐지만 사실 보완하고 좀 더 세밀하게 짚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